통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검색 포털을 포함해서 검색 업계에서 전 한 20년 정도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언어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뎁스 있는 내용들은 이제 뒤에 발표하실 교수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이제 업체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입장으로서 상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데이터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계속 출현을 하면서 검색도 기술적으로나 인터페이스 상으로도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현재 우리는 포털뿐만 아니고 기업 내 검색에서도 키워드 매칭 기반으로 검색 내가 원하는 정답의 후보군을 주르륵 나열해 주면은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이제 재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해외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재탐색 과정의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허비를 하고 있고요. 1인당 매년 1,500만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 컴퓨팅 분야가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6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 리포트를 보더라도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언어지능 영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기계 독해 기술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어 시험 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면은 기계가 사람 대신에 지문을 읽고 이해한 후에 질문에 대해서 정답만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 기술입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소속팀이 어디냐, 손실 셔널이 어디서 뛰냐, 손샤인이 어느 축구팀의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일종의 유의어 사전을 수동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패턴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수작업에 의존해서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처리 영역, NLP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제 NLU 영역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NLU 영역에 있는 기술 요소들 중에서도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개체명 분석, 도메인 분류나 의도 분석 같은 기술들도 기존에는 주로 딕셔너리나 시소로스, 룰에 의존을 했다면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음성 인식이나 OCR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성 인식이나 OCR 자체의 모델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뒤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까지 연계를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에러를 디텍션하고 코렉션하는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해외 리포트를 보더라도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도 일종의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하는, 요즘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쪽 작업하는데 60% 이상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룰 베이스가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스크래핑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기술뿐만 아니고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IR에 기반한 검색 기술들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하이브리드해서 최적화된 검색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상용 관점에서 보자면은 크게 보면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KMS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챗봇 쪽입니다. 챗봇 쪽도 기존에는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해서 수작업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MRC라든지 패러프레이징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챗봇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잘 아시는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선해양 쪽에서 선박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선주가 요구 사항이나
질의 사항들을 이렇게 메일로 길게 자연어로 그냥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메일로 온 요구 사항들을 하나씩 다 사람이 발라내고, 기존에 키워드 매칭 방식 시스템을 쓸 때는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뒤지는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요. 기존의 유사 사례라든지 스펙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징 기술 중심으로 답변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 필드에서도 기존에는 메일 하나 답변하는데 평균적으로 5일 꼬박 일주일이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1시간이면은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업무 효율화하기 위한 사례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일단 선주가 보냈던 RFI라든지 RFP라든지 또는 초기 스펙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스펙 문서와 비교를 해서 혹시나 잘못 나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또는 스펙 문서 내에 정합성이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를 실제 배를 설계해서 만들기 이전에 체크하는 쪽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는 한자가 많아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학생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리포트 표절 탐지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표절 탐지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표지 탐지 시스템들은 키워드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만 바꾸거나 문장 순서를 바꾸면은 찾아내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디텍션 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필드에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보수 이력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이제 기존의 보수 이력을 관리하던 분들이 사실 개인이 이렇게 메모하듯이 노트하듯이 기록들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를 미리 예측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히스토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표준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미적으로 파악해서 보수 이력 자체를 자동으로 표준화해서 장애 예측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스텝 부서죠, 인사팀이라든지 총무팀, 또 재무팀에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규정집들, 사규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 내부의 사규뿐만 아니고 IT 헬프데스크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재무 쪽 이런 쪽으로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사례들은 이제 챗봇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의 수작업 챗봇들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최근에는 MRC나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한 자동화된 챗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인사 채용 쪽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채용 시즌이 되면은 사내에서 인력을 차출하기도 하고 알바를 뽑기도 해서 한 달 정도 교육시키고 채용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 같이 작업을 하고 또 끝나면 이제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휴먼 리소스를 쓰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된 답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용한 사례고요. 실제로 이전에는 메일로 문의 오거나 하면은 평균 응답하는데 그렇게 인력을 차출해서 하더라도 이틀 정도 소요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 하루에 500건 정도 처리를 했다면 하루에 2만 건 정도 처리하면서 실제 채용 인력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사례는 챗봇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요금제를 판매하는 실제 세일즈까지 할 수 있는 챗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언어 지능의 뭐 음성 인식이나 뭐 음성 합성 기술이 접목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곳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스마트 워치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언어 지능의 세대를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일종의 이제 온라인상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화해서 좀 잘 찾아서 꺼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1세대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있었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개발자가 작성한 쿼리문을 기반으로 정해진 뷰포인트로만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데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서 개발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뷰포인트로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2세대 서치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3세대 시장으로 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가 클릭하면서 문서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재탐색 과정 없이도 내가 원하는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주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더 지금 말씀드렸던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최근에 이제 학계 쪽에 연구 이제 새로운 연구 토픽들을 보면은 인풋이 없어도 바로 이제 미리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레코멘데이션이나 프리딕션 쪽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나와 있는 레코멘데이션이나 프리딕션들은 주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로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기술 그 동향들을 보면은 실제 컨텐츠 내용의 베이스에서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